이때도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박간의 이때 당시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더라도 이게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닌 게 아니라 PTSD예요, 사실은. 이때 당시 기억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 살면서 경험한 임대주택 이야기라는 내용인데, 박간애가 이제 일본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질문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일본에 그렇게 월세가 비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거비에 돈이 많이 나가면은 일본에는 한국의 LH 같은 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주공아파트 뭐 이런 임대주택 같은 거 없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없겠습니까? 이 임대주택의 프로페셔널 리스트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입니다. 네. 박간애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한국으로 치면 이제 읍, 면에 해당되는 일본의 촌이라는 시정구역이 있습니다. 제일 작은 거예요. 촌형 주택에도 살아봤고, 예. 시형 주택에도 살아봤고, 공공임대주택에도 살아봤고, 웬만한 거는 다 저희가 섭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본 사람보다 많이 이사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게 살아보다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플러스 해가지고 조건도 다릅니다. 아마 오늘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한국과 이렇게 시스템이 다를 수도 있나? 거기다 일본은 지역마다 이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들어간 곳의 기준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박간애를 이제 최근에 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희 고생한 것도 좀 알려드리니까 응원 좀 많이 해달라는 차원에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대략 집세의 4.5에서 5개월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즉 뭐 일본의 월세 100만원짜리 들어가려 하면은 초기 비용이 450에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 히코시빈보라고 해가지고 이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거지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사를 할 때마다 뭡니까? 계속 이거 월세의 4.5에서 5개월 분을 내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할수록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 저축을 못하네, 거지가 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좀 돈을 아끼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바로 임대주택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 좀 이미지가 다를지 모르죠. 일본에 임대주택이라 하면은 제일 첫 번째 가난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짱구네처럼 집 지어서 주택에 사는데 옆에 애는 임대주택에 사네? 아, 좀 가난하네? 약간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일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선호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신에 뭐 그만큼의 시선이 있잖아요. 그게 좀 있어요, 일본 사회에서도. 당장에 여러분, 박간애가 이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올해 개봉을 해가지고 히트한 일본 애니메이션 The First Slam Dunk. 오. 예, 이 The First Slam Dunk에 송태섭이가 사는 집이 있죠. 어디? 바로 이 단지입니다. 예, 공영주택이요. 그걸 본 일본 사람들은 아, 가난하구나 라고 한반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말 안 해도. 예, 그런 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일본에서는 정해진 어찌 보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예, 저도 그걸 알아요. 예, 알지만은 그 고정관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간애도 이 돈을 아끼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제 임대 아파트 같은 데를 많이 들어갔습니다. 당장에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임대 아파트 들어간 게 이 요코하마에 거주할 때거든요. 저희가 들어간 임대 아파트는 요코하마 시형 주택입니다. 이거는 좀 특이한 이제 방식이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들어갈 때 심사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소득 계산을 해요. 이번에 일반 임대 아파트 느낄 때 소득이 어느 정도 적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여기는 좀 특이한 건데 네가 소득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있잖아, 요코하마에서 딱 지정한 수익이 요 정도 사이야. 연봉이. 그러면은 보조금을 줄게. 일반 사람보다 더 싸게 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줄게요. 근데 네가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러면은 보조금은 안 줘. 대신 들어와 살 수 있어. 근데 기준보다 낮아요. 죄송하지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눴어요. 기준보다 낮은 분들은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다른 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있어요. 더 낮은 주택으로 가란 말이에요. 이 주택은 네가 어느 정도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는 겁니다. 좀 신기한 거였어요. 네. 왜 그런 시스템이냐면 아까 보여준 것처럼 생긴 단지가 아니라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아파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이직을 했죠. 이제 요코하마에서 도쿄로 가는 거예요. 도쿄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시랑 똑같은 도쿄 23구가 있고 도쿄도라는 한국에서 거의 경기도 같은
넓은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간이는 도쿄도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이 UR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공영 임대 기구가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따로. 여기는 여기에 룰이 또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룰이 있냐면은 재밌어요. 보세요. 공영주택의 신청 자격입니다. 나오죠. 신청자 본인의 평균 월급이 기준 월급 이상인 분이에요. 이게 저는 당시에 상당히 좀 신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로 신청을 할 때 월세가 82,000원, 한 80만 원 정도일 때는 네 월급이 집세의 4배는 돼야지 임대주택 들어올 수 있다예요. 그리고 집세가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월세 200이면은 그 2배 이상인 월급 400 정도는 받아야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한을 걸어두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일본에 있을 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소득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치는 거 있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뭡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죠? 과거 1년간의 합계액을 12로 나눴을 때예요. 1년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이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커트라인을 막아뒀던 거예요. 이런 것도 소득 제한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만 민간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민간보단 싸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살았던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박간의 영상, 일본 빈집에 살아본 사람이 얘기한 빈집 영상 이래 있는데 촌영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촌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료가 안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이 홋카이도에 있는 오토이네프라는 동네인데 대충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조금 생활시설. 이런 집이 있잖아. 두 가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 그렇죠. 이런 이제 판잣집인데 반을 갈라가지고 옆집이랑 붙어있는 집이에요. 예. 두 가구가 들어가는 집인데 이제 과거 영상을 아시는 분은 박간이가 이런 동네에 살았던 걸 이제 아실 겁니다. 대충 이런 집 모양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당시에 월세가 6,000엔인가 그랬죠? 6,000엔입니다. 예, 6,000엔. 우리나라도 6만 원입니다. 이런 집이죠. 이게 등유통이 있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그리고 당시 이게 집 내부 구조입니다. 예, 방송 초창기라서 오상이 좀 젊죠. 이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수도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드 보일드한 집이었습니다. 이 집이. 이것도 리폼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저희가 들어간 리폼을 했는데 약간 이 모양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바깥 영상이 여름이거든요. 여름에 이렇게 있었어. 나름 괜찮았어. 그런데 이게 겨울입니다. 게임을 하고자 하는 바깥 영상 콜라를 따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뒤에 보이죠 이게. 창문에 취미코가 이렇게 막을 씌워놨어요. 이걸 안 씌워두잖아요. 얼어 죽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 창문이 얼입니다. 얼어가지고 창문이 안 열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창 밖에 이렇게 고드름이 져가지고 창이 깨지지 않게 나무로 덧대든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공영주택에서는.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때도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바깥에 이때 당시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당시에 제설했던 영상이 따단 이러면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이러고 살았다는 게 나오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더라도 이게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닌 게 아니라 PTSD예요 사실은. 제가 방송에 이걸 들고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때 당시 기억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공룡주택 살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했어요. 월세가 6,000엔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건 집은 6,000엔짜리니까 눈 쌓이고 춥더라도 이해는 했어요. 근데 당시에 추미코랑 오상이랑 둘이서 머리가 아프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추미코가 사진을 찍어놨었어. 진짜 뭐냐면은 이 시골 공영 임대주택의 함정입니다. 당시에 수도세 가격입니다. 자, 2018년 10월달 박준식 제 본명입니다. 수도를 5밖에 안 썼어요. 한국에서 5 쓰면 거의 기본 요금이잖아. 자, 수도 요금 1,800엔, 하수도 요금 1,650엔, 한 달 수도 요금 3,490엔이 나왔어요. 3만 원이 넘게 나왔어. 수도를 기본 요금만 썼는데. 이거 보시면서 집에 달려가가지고 있잖아요. 여보, 지금 우리 집 수도 고지서 들고 와봐. 한번 보세요. 가격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너무 촌이다 보니까 수도 요금이 말도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10월이잖아요. 가을이었어요. 그런데 겨울이 오면은 너무 춥잖아. 아까 집이 너무 추워 보였잖아요. 우리도 뜨뜻한 물에 목욕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목욕을 했으니 겨울에 2018년 11월달 15 정도 썼습니다. 한 달 수도요금 5,390엔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 추미코 이걸 보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촌영주택 싸다고 들어가서 사는데 한 달 월세만큼의 이 수도요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이제 촌 지역에 살면 이런 애로사항도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전기세부터 해서 사실 많이 있거든요. 엄청 비쌌어요. 왜? 사람들이 안 사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촌영주택 힘들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도쿄로 이제 이사를 가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는데 일반적인 주택 들어가면은 집세 4, 5개월 분이잖아. 당시에 방송 초기라서 그렇게까지 돈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때 뭡니까? 저는 백수였어요. 지금 뭐 생방송하는 사람, 유튜버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에 들어가려 하더라도 돈이 엄청 들어요. 너무 비싸. 안 돼. 내가 여기 오기 전에도 도쿄에서 임대주택 살았으니까 이번에 임대주택 가보자. 이래가지고 치바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임대주택에 여기에 걸린 거예요. 1년 동안에 홋카이도 저기 천연주 사느라 셀러리맨을 그만뒀다 했잖아. 그러니까 1년간의 합계액의 11호 나눈 금액이 월세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더니 심사할 때 저기 박상 예 우리 임대주택 저기 들어오고 싶다는데 저 뭐 했어요? 저 홋카이도 산골 마을에서 유튜브도 좀 하고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일본 정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아니에요. 예, 직장은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자, 그냥 일반 프리랜서.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해서 처음에 딱 거절을 받았어요. 아니 임대주택인데 아니 이거 왜 안 받아줘요? 수익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박상 저축 좀 있어요. 저축 이게 무슨 말? 너무 이 임대주택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은 월세 1년치를 당겨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아이도 기억나네. 저희가 이제 가진 모든 돈, 제가 이제 예전에 원화로도 저축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한국 가서 원을 N으로 바꾸고 일본으로 들어오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들어갔습니다. 한 1년치를. 한 달 방세가 공용택이 10만엔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치면 120만엔 정도 나오잖아요. 모든 내 영혼을 다 끌어가지고 이걸 넣어서 이게 들어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이걸 내고 저축이 0이 됐습니다. 내 당시. 맞아. 1200만 원 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월세 100만 원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느끼는데 비싼 게 아니에요. 이게 일본에서는 이게. 싸요. 아까 그냥 치바라고 했는데 치바가 어디냐면 그 도쿄 옆 동네예요. 그렇죠. 네, 그 도쿄랑 가까우니까 월세도 그 다른 지방 도시보다 조금 비싼 편인데. 그렇죠. 이것보다 더 싼 데 가잖아요. 답이 없어요. 뭐가 답이 없냐? 방송을 못 해요. 이게 좀 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6,000엔짜리 촌영주 살 때는 방송을 하면은 옆집에서 뭐 하라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 사람이 방송 끝났어? 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가끔. 내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도 나는 콘크리트 된 집에 방음이 좀 되는 집에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층간소음이 없는. 그러다 보니 이게 최저 한도였습니다 당시. 당장에 이 집이 어떤 집인 걸 알 수 있냐면은 박간의 박씨들 영상 해라가지고 저희 박간의 채널에 서브 채널 추미코가 편집하는 박간의 박씨들 영상이 있습니다. 그 박간의 박씨들 영상 제일 오래된 영상 이 영상인데 이게 당시에 이사해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참고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비슷합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에서 스튜디오 좀 하나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잘 수 있는 방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 있잖아. 이 정도 월세 집이 제일 싼 거였습니다. 그렇죠. 방송하려고 스튜디오를 따로 계약하기에는 진짜 돈이 없잖아요. 사무실을 계약하면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방음도 되고 천막 정도는 칠 수 있고 대신 뭐 침실이 집이 좁으니까 바닥에 이제 깔고 자는 있잖아요. 예. 이렇게 살았던 거. 이게 월세 1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월세 100만 원짜리 집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짐이 많고 당시 추미코가 이렇게 영상 올린 거예요. 이사를 가가지고. 예. 지금도 그렇게 차이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예. 이러면서 이제 당시 추미코에는 짐이 많아요. 집을 정리합니다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당시 이게 주방인데 이거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도 1년 살다가 다시 이제 박간애가 홋카이도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일반 주택에 삽니다. 예, 드디어. 그래서 다시 오상에게 공룡주택 가서 살래 이러면 저는 살기 싫어, 사실은. 왜냐면은 지금도 그렇게까지 엄청 좋은 일반 주택은 아닌데 이게 공룡주택이랑 이게 일반 아파트랑 여러분 뭐라 해야 돼요? 제가 일본 사람들 디스한 건 아닌데 민도의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게 사실은. 흔히 말하는 이제 우체통,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릴 때, 분리수거할 때, 그부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차 공간 할 때 있잖아요. 이게 내가 말하면 좀 그런데 이게 좀 그게 있습니다. 그게 좀 약간 뒤인 게 있어요. 제가 살 때. 제가 제일 차이가 난다는 건 나름 새로운 집에 살 수 있다라는 게 민간의 좋은 점이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거는 있잖아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구조도 옛날 구조고 벌레들도 나오고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지금은 변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였던 모든 임대주택에서는 벌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혼하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있잖아요.
어찌보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일반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장점, 단점 떠나가지고 제약이 있어요. 저희가 유튜버를 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은 들어올 때 지금 주택도 심사를 했거든요. 집주인이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직업이 뭡니까? 유튜버입니다. 아, 그러면 집에서 방송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네가 우리 아파트에 사는 거를 들키지 말게 하세요라는 걸 지금 일반 주택에 가서 저희 계약서에 명시를 했거든요. 예. 왜? 왜냐면은 이제 이게 일본에서는 유튜버가 사는 집에 예를 들어 팬이 찾아온다라든지 유튜버가 사는 집이라고 하면 뭔가 평가가 떨어진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맞아 맞아. 왜냐면 일본에서 유튜버는 좀 흔히 말하는 좀 안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래도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주택에 들어온다는데 땡큐 베리마치 이래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나름 만족합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바깥에가 애 키우는 입장이었다면 전 임대주택은 가능하면 지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러네. 그런 인생이었다면 아마 아마도.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애가 없고 아이가 없고 둘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천형 주택을 가든 임대주택을 살든 했지만은 맞아. 멀래가 나도 그건 상관이 없지만. 근데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운다든지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든지 뭐 학군이 중요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어지간한 각오 없이는 임대주택에 산다는 거는 일본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당장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오늘 슬램덩크에 나오는 송태섭이가 정말로 어렵게 사는구나. 아, 얘는 뭐 그래 임대주택 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서민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알면서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상도 바뀌었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있잖아. 그쪽에 놀러 가면 안 된다든지 그런 거 하는 부모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약간 슬럼가 취급을 받습니다. 예,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이미지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금 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감각이 남아 있는 분들도 있죠. 있죠. 뭐 저야 뭐 이제 금전적인 걸 상당히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많이 살았지만은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저렴하더라도 그걸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흔히 말하는 초기 비용을 주고 월세에 산 일본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생각해보면은 바깥에는 일본에서 별의별 것도 다 해봤어요. 단칸방, 50년 된 사택, 그다음 회사가 빌려준 주택, 2층짜리 목조 건물의 원룸,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시형주택, 공공주택, 촌형주택,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반 주택, 별의별 걸 다 살아봤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경을 안 쓰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라도 주소를 쓴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걸 봤을 때 나도 어릴 때는 안 믿었거든요. 생활 환경이랑은 별로. 아이 뭐 다 똑같지 라고 느꼈는데 정말로 다릅니다. 일본에서.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다라든지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민도라든지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이래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일본에서도 확실히. 예. 그런 걸 일본 사람들 많이 아니까 뭐 예를 들어 아이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자기 아이에게는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주고 싶다라든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공영주택을 알면서도 좀 기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임대주택은 벗어나.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거는 못하더라도 임대주택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예를 들어 임대 아파트라든지 일반적으로 있잖아. 월세 주고 사는데 그런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홋카이도 삿포로니까 제가 이걸 어느 유지를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박간영 오상한테 도쿄에 중심가에 오상도 거기 가서 유튜브 하면 돈 잘 벌겠다는 가보세요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레벨은 안 됩니다. 예, 그까지 안 되기 때문에 일본 지방에서 만족하면서 공영주택은 아닌 일반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삿포로에서 운영하는 삿포로 시형 주택이 있어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아예 못 살아요. 일정 수준 미만인 사람들만 사는 약간 좀 빈민 그런 대상으로 한 시형 주택이 삿포로에 많이 있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그 주택. 그 시형 주택의 조건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삿포로 시형 주택에 주차장 규칙이 있습니다. 삿포로에 있는 모든 시형 주택은 공통적으로 자동차 길이가 4.9m 이하, 전폭 182cm 이하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가 삿포로 시형 주택의 룰이에요. 이게 평지 주차인데 일부러 이럽니다. 무슨 말? 좋은 차 타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은 엄청 돈이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가난한 분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한을 거는데 경차 정도는 시형주택 사람들은 용인해 줄 테니까
폭이 넓은 좋은 세단이라든지 SUV 같은 거는 아웃이다 임마. 이런 느낌입니다. 맞아. 185가 아니라 182라서. 그렇죠. 맞아. 지금 제한이 되는 일반 차. 일반 차는 거의 못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형주택, 공용주택 이런 임대주택 하더라도 지역마다 룰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아 맞아 맞아. 어딘데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네가 들어올 수 있다고. 어디는 네가 가난해야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복잡한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뭐 일본의 임대주택은 이거다라고 말을 못 드리는 게 저희도 많이 살았지만 가는 곳마다 다 룰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다양한 게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짱구는 못 말려내처럼 집을 지어서 마이홈, 집의 가치가 30년 이후에는 빵엔이 될지언정 그냥 내 집에 아무 간섭 없이 내 집에 살고 싶다는 그 자유를 얻고 싶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임대주택에 살다 보면요. 예.